안녕하세요. 요즘 미술 전시회 정말 풍성하죠. 그런데 또 막상 가려고 하면은 어떤 것을 보러 갈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월 초중순 정도까지 가실 만한 전시회 추천드립니다. 초등학생 이상에게는요, 용산 아모레파시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LM 그린 앤 드라그셋 추천드립니다. 최근 열리고 있는 모든 전시회 중에서 단 하나만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단연 이 전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건물부터가 너무 멋있죠. 이 데이빗 치퍼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건축가가 한국의 백자를 모티브로 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본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첨단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현대식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다니는 것 자체가 시민화의 하나의 의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많이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좀 세련된 공간에 가서도 익숙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들은 벽을 따라서 나란히 이렇게 줄지어서 작품을 봐야 되면은 그 경험 자체가 재미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보다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어른들 뒤통수만 보다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 전시회는 여기저기 마음껏 다니면서 순서도 없이 자유롭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을 충분히 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볼 수 있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부터 성인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전시회입니다. 또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습니다. 전시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포즈를 따라해 보면서 사진도 찍고 내가 마음껏 이 상황이 뭔지 마치 영화 감독이 됐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어씨가 어제 사진을 올렸는데 아니 사진 순서가 진짜 엉망인 거야. 아니 내 사진을 맨 위에 올린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쓸모가 하나도 없고 센스도 없니? 그냥 언제까지 내가 하나씩 다 말해줘야 돼. 답답해 죽겠다. 작가들의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엘림 그린 앤 드라그셋. 엘렘 그린은 덴마크 작가이고요. 드라그셋은 노르웨이 작가인데 이 두 작가가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엘렘 그린 앤 드라그셋이라고 하는 작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둘이 같이 함께 활동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이 둘의 활동 30주년을 축하하는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시 보시고 나서 작가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 미술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남긴 의견이나 뭐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중에서 작가가 남긴 말씀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저희가 시작한 이야기를 완성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상상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나의 생각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나의 상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보면서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학생 이상 관람객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전시회로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고 전시회 추천드립니다. 반고흐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교과 과정에 나옵니다. 특히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반고흐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찾아서 수없는 실패와 방황을 거듭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로 특히 중고생들에게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직접 이 작가의 작품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줄 수 있고 조금 더 이 작가를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거든요. 처음 부분에는 왜 이렇게 드로잉이 많지라고 하실 텐데 작가가 처음으로 성공한 작품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드로잉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끝쪽으로 가면은 이제 꼭 보셔야 될 작품들, 착한 사마리아인, 씨 뿌리는 사람, 자화상, 슬픔에 잠긴 노인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 가까이 가서 보시면서 붓질, 특히 이 마티에르 이런 거를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이상에게 추천드리는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나 1900입니다. 고등학생 이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전시회 제목부터가 비엔나 1900이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
이 비엔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회 현상에 대한 전시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도시, 국가, 어떤 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의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보았을 때 조금 더 그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구도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왼쪽으로 꺾여지시면 지금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남아있는 이 세세시온 건물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클림트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이 주제는 베토벤의 그 음악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동안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실 텐데 이 음악이 바로 베토벤의 음악이고요. 1902년에 이 세세시온 건물을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할 때 그때는 또 말러가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예술의 산실이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느끼면서 전시회를 보실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클림트, 또 에공슐레 작품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에공슐레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아주 전시 마지막 부분에 작품을 충분히 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당대의 가구라든지 공예라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같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이너한 장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 사회를 구성했던 한 요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실 때마다 한 작가 한 작가씩 이렇게 알아나가면서 머릿속에 나의 앨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앨범 속의 어떤 이미지랑 연결을 시키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전시회는 보면 볼수록 그걸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재미있어질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 비엔나는 굉장히 화려했던 만큼 좀 퇴폐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전시장 마지막 부분에는 누드화가 있다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지 말지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관 건물에 가서 놓치지 말고 좀 다른 전시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려청자 전시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반가사유상 아주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죠. 외교장각 도서 전시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20, 30대를 위해서 추천드리는 전시회는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2개인데요. 하나는 올해의 작가상이라고 하는 전시회예요. 매년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요한 전시회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현대 예술가들을 뽑아서 4명을 수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작가들의 작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대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나이 또래의 작가들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옛날 작가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사고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대미술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도슨트 투어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강소 전시회도 추천드립니다. 이강소 작가님은 1943년 태어나신 우리나라의 원로 작가이신데 이분이 활동했었던 젊은 시절 작품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의 마음은 똑같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작가님이 젊은 시절 했었던 퍼포먼스라든지 비디오 아트라든지 하는 작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총망라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 한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전시회는요, 입장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올해 작가상 4인전 입장료 없고 무료이고요. 그리고 이강소 전시회 2,000원입니다. 주변에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들도 많고 식당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이시라면 정말 꼭 한번 이 국립현대미술관 가셔서 전시회 보시고 주변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좀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에 좀 익숙해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전시회는 부암동에 있는 환기미술관 전시회입니다. 환기미술관 전시회도 정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도 좋은 전시장이죠. 그런데 제가 특히 이제 이 미술관 전시회를 성인들을
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김환기가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1913년도에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홍익대학교 교수도 되었던 이런 한 작가가 다시 프랑스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게 되면서 상파울로를 떠나게 되는데 뉴욕에 갔다가 그 길로 뉴욕에 남아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시다가 1974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가시게 된 해가 50살이 되는 해예요.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된 그런 작가가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뉴욕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런 끝없는 도전을 한 김환기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그 나이가 되어 보았을 때 조금 더 다가오는 감동이나 생각하는 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미술관이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나서 여는 첫 번째 전시회예요. 미술에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과 작품이고요. 게다가 김환기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작가 탑 10 안에 드는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작품 1등부터 10등을 꼽으면요, 그 안에 이중섭 한 점 정도 제외하고는 다 김환기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가는 도대체 어떤 작품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장 메인 건물에서 보시고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오른쪽 안쪽으로 가시면은 거기 수양산방이라고 작은 또 공간이 있거든요. 작가님의 작업실을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그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성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주얼리 전시회 추천드립니다. 고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주얼리 역사를 쫙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산업의 역사이기도 하고 미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얼리를 소장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절대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얼리의 역사는 또한 권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되어 있고 시대별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전시회 연령별로 나누어서 6개 추천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전시장에 가셔서 즐겁게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